네, 오늘은 저희 가족사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요. 비극적인 가족사랑은 가족사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요. 지난 대선을 보면서 윤석열의 등장 그리고 이재명의 그 민주당을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유기정학 3개월을 받았습니다. 잠시 집에 들렀더니 그때 이제 첫 아버지하고의 술자리였는데요. 그 조그만한 그 화덕 갖다 놓으시고 고기하고 소주를 이렇게 사오셨어요. 너의 할아버지는 좌익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큰아버지와 당신은 반공청년단의 그 일원으로서 신천 대학살 그 사건의 주역이었다. 그래서 1.4.5 때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고요.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에 뭐 사실상 연좌제가 있으니까요. 저를 위한 걱정이 너를 네가 판단하는 대로 하되 강연하지 않겠다. 다만 취직부터 시작을 해서 일생 내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알아서 잘 판단하라. 이렇게 이제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요. 저희가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당시 요 사진을 보면요, 이 귀하더라고요. 선생님 그 손에 끌려서 이 토요일 수업 마치고 이 산에 가서 이 송충이 잡던 그 시절입니다. 아마 산림 녹화 이 차원에서 이제 매주 이렇게 한여름만 되면 송충이 잡으러 다니던 시절이었고요. 겨울에는요, 이게 삐라입니다. 삐라. 이걸 왜 겨울에 하나. 나중에 이제 커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북서풍이 불어줘야 이 남한으로 이 삐라가 잘 떨어지죠. 옛날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 산에서는 잘 못 찾잖아요. 그러면 넓은 이 들판에 나가면 잘 보이거든요. 참 그 맞바람 맞아가면서 호호 이 손 불어가면서 삐라 줍던 그런 국민학교 시절이었죠. 요 사진 보시면 빽빽하죠. 아마 저희 이 반 뒤요, 아마 65명 이상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주 작은 학교였어요. 한 학년이 한 반밖에 없는 이런 시절이었고요. 자, 이 사진 보면 저는 그때 빵 맛이요. 지금도 이렇게 이 맛이 느껴집니다. 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제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요. 이 점심때쯤 되면 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럼 학교 정문에서 그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내리는 게요, 이 대나무로 만든 사각형 큰 양쪽에서 드는 그 각이 있죠. 그걸 이제 전부 드러내죠. 거기서 이제 이게 배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반별로 나누고 반에서 이제 이 빵 하나씩. 이게 참 당시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때는 좋았고요. 중학교 들어가서는 도시락도 사실 싸가지 못할 정도로 그 당시 이제 교회 이제 사택에 살 때였는데요. 이 촌에서 이 집이 없다 보니까 거의 이제 남의 집살이를 전전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목감방부터 시작을 해서 참 열악했죠. 또 이 교회 이 사택에 살 때는 그 대가로 또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교회는 전부 이 마룻바닥입니다. 밀대 양동이 바켓이라 그러죠. 당시에 거기에 이제 물 떠가서 그거 몇 번씩 헹궈 가면서 그렇게 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이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이게 일사후퇴 때인데요. 참 비극이라는 것이 이 유엔군이 들어오고 또 중국이 개입하면서 이 황해도 신천 이 학살 사건의 비극은 이 배가가 됐죠. 이 건준이 예방 후에 여운형 선생의 건준이 전국에 설치가 됐죠. 사실상 치안하고 행정을 다 담당했고요. 특히 건준도 이북 같은 경우에는 당시 용어로 치자면은 이 좌익적인 이런 색채를 많이 띠고 있었죠. 또 저희 할아버지가 당시에 이제 좌익에 의해서 희생 당하신 걸로 보입니다. 물론 뭐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충분히 그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극이 제가 나중에 봤더니요, 이 미군부터 시작해서 검경뿐이 아니고요, 이 정규군에 의한 이 사륙보다는요, 이 소위 말하는 좌우의 이 양쪽 세력들에 의한 서로 죽이기 이 살상들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황석영 작가의 손님이라는 소설을 보시면 참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증오, 적개심, 이데올로기죠. 이 손님이라는 뜻이요, 외국에서 들어온, 즉 황석영 작가는 이 기독교계의 우익과 막스레닌주의의 한쪽, 외부로부터 유입된, 둘 다 손님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손님이라는 이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 보면요, 제 65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이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 탈락하는 숫자가 한 10%가 되고요. 문제는 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숫자가 한 40%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산업전선, 구로, 가리봉동, 반월공단 지금 안산이죠. 일로 전부 내몰렸습니다. 전부 내몰렸고요.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는 한쪽에서는요, 이 산업화의 어떤 모든 공을 박정희 대통령으로 돌리는데요. 이 파독 광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독 간호사인데요. 이들이 다 사실은 우리의 동료, 그리고 형, 그리고 누님들이죠.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영국보다 이 독일이 인종차별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심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찍고 있지만 참 인종차별에 이 서름을 겪어가며 이 달러벌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업 대신 이렇게 산업 전선에 나가서 일을 했죠.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군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큰아버지는요, 바로 이 중국군이 내려오니까 바로 옹진 쪽으로 해가지고 배를 타고요,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왜냐면 당시 좌익의 공격 대상이 친일 세력이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집안은 지주 세력이고요. 소위 요즘 표현으로 치면 친일 지주 집안 아닙니까? 참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일본으로 동료들과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동생 3명을 데리고 일사후퇴 때 이 휴전선하고 황해도가 가깝죠. 신천하고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폭격이 하도 심해서 이제 3명의 동생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아버지는 내려오셨는데 그게 영영 보지 못할 이 마지막이었다라는 걸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평생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가슴을 치며 사셨습니다.
참 아버지 인생 자체도 굉장히 내려와서 기구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학생운동으로 뛰어든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치부이기도 하고요. 부끄러운 가족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올리기로 결심한 거는요, 도대체 우리가 이 바라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제가 지난 대선을 보면서 작금의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솔하게요, 격식 없이 그냥 몇 회에 걸쳐서 제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